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 특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의전 서열 3위였습니다. 사법부를 총지휘했던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혐의는 모두 합해 40여 개에 이릅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 의혹을 비롯해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 독립권을 침해하는 등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30기 이상 아래인 후배 부부장 검사들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조사를 받을지도 주목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 앞서서 잠시 후 9시쯤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먼저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현재 대법원 앞에는 시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서 경찰이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선미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이 잠시 후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법원 앞은 경찰과 취재진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로 다소 혼잡한 상황입니다. 어젯밤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거나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든 시민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이곳 대법원에는 이 문이 3곳이 있는데 이곳 정문은 오전 7시 30분부터 통제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약 300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어떤 내용의 입장을 밝힐까요? 혹시 현장에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5분 정도의 메시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전직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과 이 법원 측에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자신의 자택 앞 놀이터에서 이 재판 거래는 절대 없었다라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대신에 대법원 정문을 입장 발표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6년, 그리고 대법원장으로 6년, 총 12년 동안 이곳 대법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사법부를 이끌었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자신이 오늘 밝힐 입장은 국민과 이 법원 측에 전달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검찰청 포토라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이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조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검으로 갑니다. 이가혁 기자, 양 전 대법원장 출두가 임박했습니다. 검찰청사 주변의 경비는 어제부터 전직 대통령 소환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잠시 뒤 9시 30분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 뒤로 준비된 포토라인을 거쳐서 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청사 주변의 보안은 어젯밤부터 이미 강화가 됐습니다. 취재 기자들도 미리 신청한 취재용 비표, 출입증을 받고 가방 검색과 금속 탐지기 검사 등을 거쳐야 현장 취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오늘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양 전 대법원장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의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 2명과 함께 입회합니다. 일단 사법농단 수사팀장인 한동훈 3차장 검사와 접견실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이 청사 가장 꼭대기층인 15층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15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상태입니다. 수사팀 실무를 맡은 박주성, 단선한 부부장 검사가 차례로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도 진술을 거부하진 않을 것이고 기억나는 대로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수사 내용 대부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조사가 오늘 하루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잠시 후 오전 9시쯤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오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총 혐의 4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검사를 출입하고 있는 한민용 기자 그리고 김광선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민용 기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전 9시쯤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선미 기자의 현장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시위대가 지금 대법원 앞에서 시위도 하고 있고요. 경찰 병력도 배치된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법원 정문 앞에 경찰 인력은 저희 취재진이 다 나가 있는데요. 눈으로 대략 짐작을 해봤을 때 3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이제 경찰 버스도 한 20대 정도 그 앞에 쭉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위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한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양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소환을 하라고 통보한 건 오전 9시 30분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청사에 가기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근무했던 대법원 정문 앞에서 30분 정도 가량 좀 입장을 좀 밝히고 싶다고 이렇게 전해 왔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난 뒤에 검찰청사로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래도 사법농단 피해자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일단 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본인이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사법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대법원 정문 앞 그리고 이 검찰청사와 법원 사이에 또 있는 골목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법농단 피해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만 검찰 지금 청사 앞에 있는 그 골목 앞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지하는 쪽 한 10명 정도 모여서 여기에선 또 지지하는 또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할 때는 검찰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는 게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단 대부분 이제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간단히 하거나 아니면 답을 아예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도 어쨌든 답을 하지 않는 것조차 입장을 밝히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렇게 다른 곳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그리고 검찰청사 포토라인을 지나가겠다라는 거는 사실 전례는 없는 일입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앞에서도 저희들이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사로 바로 가지 않고 자신이 몸담았던 대법원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은 사법부의 상징성이 있죠.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삼심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어떤 억울함에 대한 표현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의 어떤 포토라인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명인사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들이 대부분 쓰거든요. 그러면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일종의 범죄자 아니면 피의자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고 사실상 끌려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렇죠. 자기가 근무했던 대법원에서 할 말을 하겠다. 그리고 포토라인을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범죄가 다 인정이 되고 또 검찰청에 끌려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피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적폐 세력을 결집을 해서 재판에 개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뭐 키즈다. 그 키즈가 되는 법관들이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양분돼 있어요. 이번 사법 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식하고 대법원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본인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얘기겠습니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법원 후배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법원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 내에서 어떤 법관들도 상당히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직접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적절하고 찬성하는 그런 법관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또 법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좀 상당히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상태가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향후에 있어서 영장을 청구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좋은 호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지금
오늘 조사를 받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영장이 청구되든지 이제 법원에 기소가 될 텐데 네. 저렇게 대법원 아니면 이제 사법부라는 그러한 울타리, 네. 백그라운드 자체를 의식해서 이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 남아있는 이제 법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로비, 그러니까 대법원 내부에서 처음에는 입장을 발표하려고 하다가 분위기가 영 좋지 않으니까 정문 앞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 노조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이게 일단 대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면 대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인 건 분명하지만 지금은 일반인이고 또 피의자죠. 그래서 대법원도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청사는 물론이고 정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도 어제 직접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 경비관리대를 만나고 상황을 좀 전달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저희 취재진에게 어제 저녁 늦게 대법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정문 앞 울타리 바깥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법원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전 9시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분 정도 뒤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곳 대법원 앞에 도착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 병력 300여 명 정도가 현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배치돼서 경비를 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대 집회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민종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보도가 그동안에 쭉 나갈 때마다 네. 우리 한민종 기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난해 6월입니다. 네. 이른바 놀이터 기자회견이라고 불리는데 그 현장에서 회견 인터뷰를 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 그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번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조짐이 보이던 때였는데요. 그 다음 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 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쪽에서 직접 기자단에게 연락을 해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그때 이유는 기자들이 계속 집 앞으로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좀 피해를 주고 있고 하니까 본인이 여행 중이지만 이제 급하게 올라왔다 네. 이런 취지였는데요. 실제 그날 양 전 대법원장 집 앞에 꽤 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근데 집 앞에 골목이 워낙 되게 넓진 않다 보니까 자리를 옮겨서 좀 넓은 곳을 찾다 보니 이제 놀이터로 가게 됐던 네. 건데요. 이게 일단 그 놀이터 기자회견은 결국에 어떤 이유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왜 이곳에서 하는지 이유들이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 아직 정확한 그 입장을 변호인단도 전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두문불출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지금 출발해서 이곳 대법원장은 오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도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자택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지인의 별장으로 알려진 그곳에서 출발하는지 이런 것들은 일단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9시에 정문 앞에서 일단 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니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지난해 6월 이른바 놀이터 기자회견에서 모든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일단 뭐 구체적으로 자기에 대한 혐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추상적으로 전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본인 자체가 전에 사법부 수장으로서 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어떤 책임 거기에 대해서 뭐 분명히 사과 정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어떤 범죄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어떤 사법부를 위한 것이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까지는 뭐 실무진이 알아서 한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의 이 얘기는 하지 않을 네.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검찰 들어가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도의적인 책임, 네. 사법부 수장으로 책임까지는 얘기할지언정 나머지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사실 국민에 대한 담화를
5분 정도 발표할지 뭐 더 짧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5분 정도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상당히 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도 나올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뭐 도의적인 책임 정도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랜저 승용차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가 대법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대법원 앞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이른바 놀이터 기자회견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0여 개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곳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을 밝힐 텐데요. 함께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잠시 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에게 영광입니다. 지금 여기는 대법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죗값을 심판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치던 데 대해서 신분입니다. 진심으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무엇을 노리고 기자회견을 이 일로 인해서 지원당장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검찰청 또 여러 사람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사법농단으로 이 모든 것이 살비한 바닥을 떨어졌습니다. 저희 부덕의 소치로 인한 우리 것이고 법무구성원들이 따라서 국민들이 그 모든 책임은 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보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죗값을 심판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사과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또 이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또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기자회견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서 입장 발표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는 제 마음은 대법원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자회견 하시는 게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 줄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자회견 그만두고 검찰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편견이나 선입감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는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 의견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관련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가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얼굴을 계속해서 획책한다면 이제 조사받으러 가는 시간이 급해서 네? 조사가 설 수 없습니다.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구더기만 끝으로 3차 입원 국민들을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법에 노조가 되어서 전교조 선생님들은 좋은 결과가 그걸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분, 4분가량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임 기간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런 말로 입장 발표를 시작했고요. 편견과 선입관을 갖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3, 4분가량의 입장 발표를 마치고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승용차를 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민용 기자, 서울중앙지검하고 대법원하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네, 아주 가깝습니다. 걸어서도 한 3, 4분이면 걸어갈 수 있고요. 일단 지금 저렇게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 그 서문 쪽으로 들어간 뒤에 그다음에 이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저 길에서 사거리를 거쳐서 서울중앙지검 서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이제 좀만 직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바로 검찰청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앞에 이제 검찰청사 정문을 원래 평소에는 막아놓는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막아놨다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위해서 열어놨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양 전 대법원장 그 소환 조사를 위해서 정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포토라인이 마련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저희는 던지겠지만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일단 기자들은 그 자리에서 질문을 던질 예정입니다. 일단 대법원 앞에서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근데 대법원 앞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을 꽤 상당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토라인 앞에서도 또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차량 타고 아마 저쪽에서 한번 코너를 돌면 바로 청사 앞으로 도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정문입니다. 청사의 정문인데 지금 취재진들이 삼각대나 카메라 모두 다 준비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저희 취재 기자 역시 저쪽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문 현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포토라인이 마련이 된 거죠. 계단을 좀 올라가면 포토라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단 밑에 있습니까? 네,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포토라인인데요. 일단 지금 원래 저기 이제 대표 기자가 2명이 서 있습니다. 어제 저희 기자단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저 기자를 정한 건데 질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사과 불씨에 생길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지금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도 하지 않은 채 들어갔습니다. 일단 저 정문 들어갔기 때문에 저 앞에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15층에 마련되어 있는 특별조사실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일단 그곳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 지금 이 수사를 총괄했던 한동훈 3차장 검사와 간단히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3부 요인이었던 만큼 전직 대통령급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는 건데요. 이제까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차장 검사와 간단한 10분 정도 티타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조사를 받을 때에도 티타임을 하면서 편견 없이 조사해달라는 당부를 건네기도 했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취재를 해서 향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쯤에 예정대로 대법원에 도착을 해서 4분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승용차에 탄 다음에 지금 보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답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해산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조금 전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얘기들은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여기는 대법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집값을 심판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치던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무엇을 노리고 기자회견을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검찰청 또 여러 사람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사법농단으로 이 모든 것이 살비한 바닥을 떨어졌습니다. 저희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보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집값을 심판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또 이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기자회견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서 입장 발표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는 제 마음은 대법원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자회견 하시는 게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 줄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자회견 그만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편견이나 선입감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는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관련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가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너희들을 계속해서 격차간다면 이제 조사받으러 가는 시간이 급해서 네? 조사가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내용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4분가량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해서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중앙지검 출두 시각이 오전 9시 30분쯤이었습니다만 오전 9시 30분이 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한 뒤 곧바로 이동을 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예상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가장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그 입장 발표문 중에서는 이제 편견, 선입관, 네. 선입견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어떠한 현재 사법농단 관련된 수사가 사법부의 어떤 전환 위기, 그러니까 전화 위법이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의 이제까지 관련됐던 어떤 특정 재판에 간섭한 바가 없고 관여한 바가 없고 또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했던 기자회견과 거의 뭐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검찰 조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이전에 본인이 말했던 부분을 견지해서 일관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해 6월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때와 비교하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차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써온 걸 읽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머릿속에 정리해와서 읽었고 그리고 자기의 메시지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문구까지 좀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이 한 질문도 몇 가지 정도 받겠다는 그러한 전략을 좀 세우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메시지를 이제 충분히 전달을 하고 이제 검찰 조사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4분가량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민용 기자, 4분가량의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들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양 전 대법원장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했던 답변인데요. 일단 재판 개입 의혹이나 판사 뒷조사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는 그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은 그대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자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많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재차 물었더니 양 전 대법원장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시각,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당부를 했는데요. 지금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선입견이라는 표현을 써서 3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본인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관련 법관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뭐 관련 법관들 자기들 직분을 수행했다,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절대 대다수의 법관들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조사를 받고 또 이전의 입장을 보면 실무진이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자기가 사법부 수장이었기 때문에 자기에도 책임이 있다 그런 취지를 하면서 약간 그 관련된 법관들을 감싸주는 그런 내용의 뭐 메시지 좀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절대 다수 법관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지난번 기자회견 때 이른바 놀이터 기자회견 때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거둬달라 이렇게 재차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또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사법농단
관련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일단 양 전 대법원장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예정보다 20여 분 빠른 오전 9시 9분쯤 이곳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포토라인에 도착했습니다. 길 건너 100m 정도 떨어진 대법원에서 먼저 입장을 밝히고 차로 이동을 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 포토라인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혐의 인정하느냐, 또 사법 부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취재진이 미리 조율해서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빠르게 청사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네,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 직전에는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현장 상황이 조금 시끄럽기도 해서 잘 들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가혁 기자가 보기에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짚어드리면 먼저 제 재임 기간 동안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시작은 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독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음을 살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 4분가량 짧은 회견 중에도 아까 화면을 보셨겠지만 법원 노조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또 화면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회견을 마치고 검찰청사로 가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차량에 올라탔을 때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이 달려들다가 경찰에 의해서 제압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검찰청사에 들어갔으니까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오늘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2명과 함께 입회를 했습니다. 조사는 청사 가장 꼭대기층인 15층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검찰은 15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상태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도 아까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때 자세한 사실관계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검찰은 가급적 밤샘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조사 상황에 따라서 또 양 전 대법원 측과 또 검찰이 조율하는 것에 따라서 조사 시간이 좀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오늘 한 차례로 조사가 끝나진 않고 앞으로 2차례 이상 조사는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가혁 기자의 보도 함께 보셨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이 15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게 됩니까? 일단 범죄 혐의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40개 정도 되는데 일단 죄명으로 따지면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이런 게 죄명이고, 근데 혐의 관련해서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징용 손해배상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사법부랄지 법원 행정처 그리고 외교부, 청와대 이게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그리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백하는 사건에 비해서 범죄를 부인하는 사건은 굉장히 이 조사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까 기자께서 말한 것처럼 시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조사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오늘 과연 심야 조사를 할 것인가,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심야 조사를 밤샘 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이 이제 나이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한 차례 걸쳐서 어떤 조사가 끝나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양 전 대법원장도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오늘 조사하고 나서 향후에 있어서도 2차례 또는 3차례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걸 오늘 조사를 한 번으로 끝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제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신분적 지위가 있었고, 그런 것을 예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번의 조사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능하면 한 번에 끝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심야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과 그다음에 네. 또 사실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한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물증이랄지 아니면 이제 진술과 관련해서 대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사 자체는 물론 당연히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조사를 받고 나면 피의자 신문조서에 열람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 시간도 상당 시간 걸릴 수 있겠는데 앞으로 몇 차례 조사를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밤샘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간 양 전 대법원장. 일단 한동훈 3차장 검사와 접견실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눌 것으로 봤고요. 아마 지금쯤이면 인사가 끝나고 15층으로 올라갔을 것 같은데 15층 특별조사실 어떤 곳입니까? 네, 아마 지금쯤이면 티타임 다 끝내고 티타임 자체도 조사실에서 그냥 하기로 했었거든요. 15층 조사실은 15층은 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제일 꼭대기 층입니다. 원래는 방위사업수사부 뭐 이런 곳이 있었던 곳인데 그만큼 보안이 좀 철저하게 지켜지던 곳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청사를 좀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곳을 좀 조사실로 좀 만든 건데요. 새로 만들어진 만큼 일단 복도에 있어가지고 창문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에 있어서 양쪽에 이제 뭐 창문이 있어서 뭐 혹시 모를 사고가 생긴다거나 이런 걸 방지하는 그런 조사실로 전해져 있습니다. 네, 오늘 직접 신문을 담당하게 될 검사들은 수사 초기부터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던 검사들입니다. 부부장 검사들인데 사법연수원으로 따져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30기 이상 후배 검사들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그런데 지금 현재 법원의 이제 부장 검사가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연수원 기수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나이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무적인 것은 일단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던 이제 부부장 검사들이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수사를 총괄하는 그러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자체는 이제 실무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지휘만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부분은 좀 알고는 있지만 어떤 물증이랄지 아니면 진술의 내용의 세세한 부분은 실무를 담당했던 이제 부부장 검사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명의 부부장 검사가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인 2명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부부장 검사들도 돌아가면서 신문을 하고 변호사들은 어떻습니까? 변호사 2명이 항상 옆에 붙어서 조사받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조력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 참여를 당연히 해야 하니까요. 변호사 2명은 같이 있을 거고 부부장 검사 박주성 부부장 검사와 단성한 부부장 검사가 이제 차례로 돌아가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실무 담당을 했던 그 신봉수 특수 1부장도 중간중간 들어와서 조사를 좀 지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만 오늘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재판거래 의혹 중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재판 개입을 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조사할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난해 말에 대법원에서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한 5년 정도 선고가 미뤄지면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선고 결과가 뒤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에 떨었던 사건인데요. 간략히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에 대법원은 한 차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내려가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상 선고만 내리면 될 것으로 보였던 이 사건이 5년 정도 계속 제자리 걸음만 했던 건데요. 근데 이번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와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던 국내 최대 로펌이죠. 김앤장. 그리고 당시 법원 행정처가 재판을 고의로 늦추고 결론을 뒤바꾸려 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난 사건입니다. 네. 자. 오늘 아마 이제 수사를 할 때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가장 먼저 조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0개 범죄 사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좀 조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또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서 많은 물증과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주심을 맡았던 이제 전 대법관, 김용도 전 대법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마 진술을 이런 식으로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용도 전 대법관한테 이게 만약에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승소하게 되면 이제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대법원 재판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 의도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청와대와 협의한 내용이 또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와대 자체에서도 사실 어떤 시나리오를 짜서 이걸 어떻게 하면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원고가 승소했는데 원고 패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와 서로 협의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 전범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맡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전범기업 측이죠. 그게 김현장 법률사무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을 맡고 있던 팀장격인 이제 한상호 변호사를 계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과 계속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소송을 지연시키고 원고 패소 판결로 갈 것인가. 특히 이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해서 이 내용들을 협의한 문건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검찰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문건들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했을 거고요.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에 앞서서 뭐 청와대라든지 당시 말입니다. 당시 청와대, 당시 외교부, 또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관계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다 끝마쳤다고 보십니까? 거의 마무리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행정권 남용 또 이제 재판거래 의혹의 가장 최고의 정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고, 그러면 대법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한 뭐 물증이랄지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부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찰은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또 검찰 또 일부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단지 확인 차원이다. 이게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한 차원이지 거기에서 뭔가 유의미한 뭐 범죄 사실과 관련된 걸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그런 취지를 보면 그만큼 검찰은 증거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한민용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 그리고 김현장 법률사무소, 사법부 이 삼각관계가 아주 끈끈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삼각 커넥션이 굉장히 끈끈하게 움직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일단 검찰은 우선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신의 삼청동 공간으로 당시 행정처장을 지냈던 대법관을 부르고, 그리고 뭐 외교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이런 다른 장관들을 모두 불러서 회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차은성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 자격으로 2013년과 2014년 차례로 참석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강제징용 재판 결과를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건데요. 이 회동에 참석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회동을 전후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사건 재판 주심이 김용덕 전 대법관으로 2014년에 정해집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김 대법관을 불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크게 반발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제 김 전 대법관의 진술이고요. 이후에 이제 김 전 대법관은 자기 아래에 있는 재판연구관에게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던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좀 만들어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역시 이 재판연구관과 전현직 판사들 그리고 또 문건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현재. 네,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사법부가 왜 이 같은 재판 거래 의혹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들게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설치 그리고 법관 해외 파견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그 대가로 얻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제 재임 시를 보면 이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욕심을 낸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업적을 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상고법원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당히 찬반이 굉장히 극적으로 대립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고법원에 목을 맸는지 이제 그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요. 물론 이제 상고법원 설치는 이제 해외 파견 굉장히 본인의 중요한 업적이 될 수 있는데 네.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보수 정권과의 코드가 좀 맞았다고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조와 관련된 사건들, 네. 아니면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그런 사건들, 또 일본과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보면 철저하게 보수 정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굉장히 머릿속에 보수적인 좀 이념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맞다 보니까 보수 정권의 입에 맞는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정의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떠한 객관적인 이념이나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특히 대법원장이면 대한민국 서열 3위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네, 한민영 기자,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9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모양입니다. 네, 방금 저희 취재 기자, 검찰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가 전해 왔는데요. 9시 30분부터 티타임 면담을 간단하게 마치고 그때부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될 텐데 뭐 2차례, 3차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처럼 공개 소환하지는 않고 이제 비공개 소환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첫 소환 때 포토라인을 쓰고 공개 소환이 되면 그 다음에는 되게 비공개로 가죠. 근데 아마 저희가 오늘 추측해 보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마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부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제 실무진들이 다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관여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검찰에서 어떤 물증과 진술을 들이내밀면서 어떤 사실관계가 거의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영장 실질심사 단계나 법원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법리적인 측면을 강조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직무의 범위가 어느 것이냐. 사실 직권남용이 인정되려고 하면 이제 직무 범위 안에 속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범죄 혐의 중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판과 관련된 비밀을 외부로 누출했다 그런 것들인데 그게 과연 공무상 비밀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고손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대법원장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아마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민영 기자, 검찰 주변에서는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고 뭐 2~3차례 정도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형사 처벌이라는 게 가장 많은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진다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지금 검찰 스스로가 임종헌 전 차장 그리고 박병대, 고형한 전 대법관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렇게 같이 함께 움직여서 지금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모든 이 사태의 정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금 임종헌 전 차장 그 밑에 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도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이 청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한민영 기자 이렇게 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영장이 청구된다면 그게 발부가 될까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론 뭐 검찰에서 처음부터 이제 수사를 하는데 그 대법원에서 사실은 3차례 진상조사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워낙 되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이 수사하면 이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협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검찰이 꺼낸 칼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이고 또 일부 관여된 판사에 대한 영장 신청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다 영장 청구도 기각됐고 압수수색 영장도 다 대부분이 기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실무자였고 증거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가 볼 때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 선에서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사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과 간접 증거를 확 보면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했다고 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영장 전담판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데 사실 영장 발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지난해 6월입니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금 전 9시 30분부터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진행되는 상황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한민용 기자 그리고 김광선 변호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의전 서열 3위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금 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습니다. 한때 사법부를 총지휘했던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독립권 침해 등 총 40여 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5층 특별조사실에서 가장 먼저 신문을 받게 될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땅에 떨어진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특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